어서 오십시오. 네, 전반적인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대기 모드가 좀 강한데 오늘의 한 줄 평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고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 깜짝 고용 때문에 한 10만 건 이상이 잘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고용 지표 호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글로벌 IB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트럼프가 취임 직전이기 때문에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 지수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임 이후에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6일 이제 하는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 예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고 보면 안 한다라고 보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면 섣불리 우리가 먼저 인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당분간은 이제 종목이라든지 지수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미국이 그래도 약보합권이라도 좀 유지를 해줘야 주가가 조금씩이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상황을 보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공방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한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시각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면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제 코스닥 중심의 소부장단의 강세 눈에 띄는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전체적인 외인 수급의 정체 부분들 특히나 코스피 기준에서 3거래일 연속 외인 수급의 어떤 매도세가 좀 증가됐던 포인트들은 일단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강한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된 어떤 상향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종목의 CES 2025 이벤트 종료 이후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가고 있고 해당돼서 특정 어떤 주도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개별 이슈 그리고 선별적인 어떤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번 주부터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실적의 기대치가 좀 상향되는 방산이라든가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수출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어떤 성장치에 대한 예상치 시장의 전망치의 어떤 상회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수출 주도의 어떤 업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시 매수, 매수의 힌트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지금 시장 지수의 급격한 반등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여러 매크로 이벤트가 좀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CPI나 관련돼서 얘기를 해줬고 결국에는 과연 이번에 인플레이션 CPI가 3%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일본 BOJ 금정위에서 히미노 부총재가 이례적으로 일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24일이죠. 이제 금요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의미를 조금 시사했던 측면이 있고, 물론 8월쯤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일본은 CPI 자체가 3%에서 2.3%까지 내려왔다가 2.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임금 인상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단독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여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내일 CPI도 마찬가지겠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BOJ 통화정책 계획까지 또 그 사이에 있을 트럼프 취임식에 따른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나 바이오 그리고 광고 테마 이들은 장 초반부터 계속 강했는데
장 초반에 약했던 뭐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테마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서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좀 힌트를 볼 수 있을지 정영훈 과장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은 이제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는 시기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한 3개월간 작년 이제 11월부터 한 2,400선에서 2,500선 이렇게 좀 단기적인 좀 박스권, 작은 박스권 구간을 계속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2,500선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단에 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뭐 매크로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좀 횡보 장세가 지금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수의 방향성이 부재할 당시에는 테마주라든지 이러한 뭐 실적주라든지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최근의 장세가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수 방향성보다는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대형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 업종이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업종이 정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별 중소형 쪽의 그런 종목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또한 지금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개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 3분기에 좀 호실적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통상 이제 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작년 3분기 호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전략 주목을 해야 한다. 그 종목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종목별 흐름 어떤 종목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 들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듯한 우리 시장입니다.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떤 테마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장기 테마에서는 시멘트와 폴더블, 방산이 상위단에 위치해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엔터주와 유리기판, 페인트, 그리고 단기 테마에서는 조선 MRO와 차량 경량화, 대왕고래가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상에서는 방산과 해운, 조선과 바이오 순으로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엔터주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주요 기획사에서 신인 아티스트를 선보이거나 데뷔를 앞두면서 이와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잇따라 나온 가운데 하반기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활동도 예상되면서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모이는 모습인데요. JYP 엔터와 SM, YG 엔터 등 국내 대형 엔터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리기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시장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엔비디아 향 공급 시사 발언에 대한 영향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올해 9조 원에서 2028년 1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상승분을 대부분 많이 반납했지만 현재도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더해서 애플의 폴더블과 태양광 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오늘 폴더블 테마의 상승률도 높은데요. 이 중 KH바텍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계약 매출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오늘 콘크리트, 시멘트 테마도 강했고요. 미국 산불과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 속 모비데이즈의 수급과 거래량이 쏠리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 반사 수혜가 기대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젠슨 왕에 이어 저커버그까지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회의감을 내비치면서 양자 컴퓨터 테마의 속락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답지를 한번 좁혀가겠습니다. 지금 뭐 드론, 조선,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로 엮을 수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이자 뭐 머스크 트레이드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각각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산주들은 이제 한동안 11월 달 이후에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버도 있었고 폴란드 계약 관련돼서 이제 좀 착각을 했었던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해소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폴란드라든지 동부 유럽 쪽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것들 요청하면서 계약건들이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반사 수혜를 받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는 국가들의 이제 대부분 이제 방위비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2차 계약도 아직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현대로템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수주를 따는 것들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하락시, 조정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선주는 올라오는 것도 보면 사실은 기자재들은 그동안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이끌어왔던 HD 그룹의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 하나오션은 제가 볼 때는 방산 관련 이슈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함 관련된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오션과 그 외에 이제 방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은 조선주여서 올라오기보다는 방산에 엮여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주항공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미국발 이슈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저는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 일부 종목,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다 테마성이다라고 보고 단순히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과 방사는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야 한다라는 긍정평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로봇 갈까요? 로봇도 처음에는 테마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점차 그 꿈에 부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각 글로벌 기업들도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 변영인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CS2025 젠슨왕의 기조 발언에서 확인됐던 내용들, 여기서 공개했던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의 어떤 공개 기대감들이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 가능한, 즉 실물 하드웨어에 좀 적용 가능한 로봇 플랫폼이 향후에 좀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벤트 종료 이후에 로봇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들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의 규모가 작년 기준 114조 규모인데 2029년도까지 한 240조 원의 시장 규모로 2배 이상 확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전략, 특히나 옵티머스에 관련된 일부 공정도 적용을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되고 내년부터 모든 공정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조금 더 좀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고 해당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중심으로 M&A 등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올해 좀 다각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이 로봇주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의 이 종목 반등들은 일시적인 어떤 기술 부각보다는 사실 수급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봇 기술의 국산화, 특히나 내재화율이 굉장히 좀 낮은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대형 로봇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좀 포트를 좀 확대시키는 전략, 그리고 현재는 뭐 산업용 로봇 일부에서만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시해 봤을 때 현재 어떤 수급 부담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주 중심의 포트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뒷배로 있는 로봇주에 주목하셨고 지금 로봇주 안에서 뜨거운 시세를 내는 종목은 사실 중소형단에 있습니다. 부품단이 있는데 투자 힌트는 잠시 후에 이화진 과장 오늘장 유망주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이야기 그때 조금 더 듣도록 하고요. 이화진 과장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의 시세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오랜만에 그 전통 부품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시세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부품단에서도 어느 정도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모비스나 HL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물론 간세에서는 일단 부품은 일단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간세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최근에 좀 우호적인 환율의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기대감이 클 수가 있는데 뭐 현대모비스나 HL만도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법인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EV 모멘텀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좀 상용화되는 시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물론 이제 2년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은 현대차의 레벨 3단계 이제 G90도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에이다스나 이쪽 자율주행 관련 이제 칩들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팔라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이런 부품단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크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제 좀 릴레이팅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어쩌면 부품단에는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는 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중심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좀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종목을 픽할 때 뭐 노하우 같은 거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던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도 지금 이제 시시각각 다른 이제 리포터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EV 쪽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의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품에 대한 가격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취지에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에서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 비중이 이제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단에서 이제 북미 쪽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엘리바마 쪽에 대한 공장 증설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미국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 테마에서 뭐 상한가 기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머스크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미국 쪽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이게 순전한 허구다라고도 이야기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지금 미국이 대중에 대한 규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시장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사실 뭐 아직 확실한 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이제 19일에 이제 틱톡 이제 금지법이 미국에서 이제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틱톡 금지법이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19일에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틱톡 측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었고 이제 1심과 2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19일에 이제 발효만 사실상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발효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럼 틱톡이 이제 미국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워낙에 이제 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딜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머스크밖에 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머스크
마스크가 이제 틱톡을 뭐 인수를 한다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경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에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이제 틱톡 금지법은 이제 취임 이후로 이제 네버가 이제 판결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머스크가 인수를 할지 또 이 부분 또 금액대가 틱톡의 이제 지금 뭐 매각 금액이 거의 50조에서 한 6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느냐도 좀 물음표인 상황이고 또 중국 정부에서 과연 승인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머스크 측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만일에 틱톡 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가장 또 피해를 볼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제 또 이제 좀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또 테슬라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머스크가 인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오늘 뭐 관련주들이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관련주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안 되는 뭐 시가총액 한 600억, 700억 이러한 좀 소형주 위주로 주가가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좀 테마성, 단기적인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기사들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블룸버그가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지지할 경우에 중국이 머스크의 S 플랫폼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를 했었고 조금 전에 한 10분 정도 전에 틱톡이 이것은 순전한 허구다라고 반박했다는 기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테마주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수는 힘을 내고 있지만 3거래일째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외국인의 흐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CPI를 대기하면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양조채가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시장 살펴보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연초에 오늘 순매수 상위 목록과 비슷한 목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양주체가 방산과 조선을 집중 매수하면서 하나 계열사들과 현대 계열사들이 대거 매수 사기에 포착됐는데요. 트럼프 취임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오늘 다시 한번 방산과 조선에 대한 양주체 매수가 이어지면서 하나와 현대 계열사가 순매수 상위에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현대 로템부터 기아,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크래프톤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굵직한 섹터에서는 삼성전자와 LG 엔솔 매수한 가운데 하나시스템과 HD 현대 마린엔진 그리고 현대 로템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많은 물량을 담은 종목은 방산주,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4거래일째 순매수, 기관도 3거래일째 함께 담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은 기관이 12월 30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9거래일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5.68%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담은 크래프톤은 최근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도 3%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마음이 다소 겹치는 듯한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주체 모두 JYP 엔터를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 주가도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을 보다 폭넓게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SM도 물량을 담으면서 이틀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두었고요. 또 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어유까지 매수 상위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에코프로비엠 다시 담고 있고요. 또 대주전자 재료를 담으면서
2차 전지 종목 중에 2종목을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주전자재로는 무려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삼성 SDI입니다. 4거래일 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주가 상황 봤을 때는 최근 한 달간, 한 달 이상이군요. 지금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삼성 SDI 이제 좀 다시 상승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 SDI가 처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양쪽에 순매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는 여전히 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나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양매수는 제가 볼 땐 바닥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노력이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시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럽 시장도 지금 생각보다는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아직 양산까지의 시간은 좀 걸리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지금 주가를 반등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IRA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추세가 좀 돌아섰을 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열심히 뭐 외국인 기관 산다고 해서 같이 따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각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흐름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JYP 엔터 한번 갈까요? 소위 이제 레포트 발이라고 하죠.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기대감을 모으면서 JYP 엔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좀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호실적을 좀 기록했고 이 기조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의 기대감들 그리고 2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이 좀 방한하면서 향후에 중국의 어떤 이 한한령 해제가 좀 기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수급 유입에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인의 양수급이 있었고 1월 평균적으로 보면 좀 외인의 어떤 견조한 수급 유입들이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가는 그런 효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의 4분기 공연 매출에 관련된 기여 효과들이 좀 크게 좀 나타나질 것이고 이 부분은 2024년도보다 2025년도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키즈의 평균 이 추정 모객 수를 한 4만 7천 명을 좀 예상을 했는데 연간 공연 수익을 한 180만 명을 좀 추산했을 때 올해 2분기 이후에 가시성 있는 실적 기여 효과들은 영업이익 기준에서 한 50% 이상에 대한 상향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OPM 부분에서도 한 15% 정도 이상을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는 4대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 내지는 월드 투어 활동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오후장 유망주. 일단 이화진 과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테마 가지고 오셨는데 큐렉스 오늘 굉장히 핫합니다. 아직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2022년 2분기 때 이제 그때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물론 고객사죠. 이제 인도에 있는 메리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물량을 이제 팔았었는데 물론 작년에 이 회사가 물론 이 회사도 이제 수술 로봇을 만든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더 많이 빠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골자는 결국에는 새로운 신규 고객사 확보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FDA에 대한 허가 여부. 물론 오늘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향후에 정형외과 쪽으로 진모사와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여부가 나왔었는데 큐렉스도 일단 정형외과 쪽으로 수술 로봇으로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앞에 있던 진머사, 스트라이커사와 이제 그만큼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해서 척추 로봇까지 이제 매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또 이제 기간 이제 NDR이 또 남았던 만큼 만약에 오늘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면 내일 기간에 좀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올해 연말에 하반기 FDA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교세라 그룹과 일본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기대 모멘텀이 있는 만큼 크레소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로봇이죠. 미국 고령화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큐렉소였고 셀트리온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다시피 뭐 오늘 이제 2조 원대 대규모 또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좋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헬스케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가장 큰 법안 이슈가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국내 이제 CDMO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관련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CDMO 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회사 지금 설립과 더불어서 향후 이제 투자를 통해서 20만 리터 규모의 국내 생산 설비를 2028년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좀 수혜에 대한 좀 기대감,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이제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뒤로하고 3분기에 주가 실적이 턴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4분기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오늘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테마주 안에서 이권희 대표께서 뽑아주셨고 한화 엔진은 또 변영인 대표께서 엔진 수주 최대 경신이라는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종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각 현재 특징주 흐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7% 이상 급등 양상 전개하면서 12만 7,300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등 2차 전지주의 급격한 상승 추세 이 시각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이제 좀 악재가 대부분 다 노출됐고 시장은 두려움을 이기고 매수에 동참을 하려는 움직임인 건지 2차 전지주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마감까지 버텨주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권희 대표, 변영인 대표, 이화진 과장,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